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상 덕. 아버지는 저승에서도 아들 걱정을 했다. 당신 곁에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로또 1등 당첨자의 절반이 조상 꿈을 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한 아버지가 저승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막, 일상. 수원시 통닭거리, 밤 11시. 파리 한 마리가 빈 치킨 바구니 위를 느릿느릿 날다 앉는다. 이재수, 56세. 한때 현대자동차 판매왕의 이름을 올린 적도 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계약서가 아니라 깡소주 한 병이다. 그는 10년을 버텼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고쳐매고 고객의 차문을 열어주고 굽힐 때마다 허리가 쑤셔도 웃었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직서를 냈다.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긁어모아 수원시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통닭거리에 간판을 올렸다. 남들이 여기서 떼돈을 벌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때는 하필 코로나였다. 배달로 전원했지만 직원 월급도, 은행 이자도, 가게 월세도 어느 하나 제때 나가는 게 없었다. 채권자 문자는 쌓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혼자 앉아 쓴 소주를 마시며 TV를 켜두는 것뿐이었다. 두두두두.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 TV 속. 세상에 이런 일이가 흘러나온다.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번호를 하나씩 불러주셨는데 그게 로또 1등 번호였어요. 얼굴에 모자이크를 친 중년 남자가 웃으며 말한다.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 83억 원. 이재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그가 중얼거렸다. 남들 조상은 저렇게 후손 걱정을 해주는데. 잠시 침묵. 그리고 혼잣말이 이어진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들 뭐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죽겠어요. 그의 눈이 촉촉하게 젖는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이재수는 다시 소주를 들이켠다. 이막, 갈등, 저승, 삼도천 변두리. 이재수의 아버지 이춘식. 저승 나이 73세. 그는 3년 전 심장마비로 70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저승 기록에 따르면 그의 수명은 92세. 정해진 수명을 채우지 못한 영혼은 저승에도 이승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삼도천 언저리를 떠돌아야 한다. 19년이다. 아직 19년을 이 경기에서 버텨야 한다. 이춘식은 오늘도 아들 걱정이다. 그 무렵 저승재판부에서 공문 하나가 떠돈다. 특별 공고. 이승 인구 폭증으로 인하여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이승을 배회하는 영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승재판부는 한시적으로 조상덕 퀵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후손이 간소한 천도제를 올려줄 경우 심사를 거쳐 조기 귀천 가능. 선정된 10위에 한하여 이승 후손에게 로또 1등 번호 전달 권한 부여. 이춘식은 공문눈을 읽고 또 읽었다. 아들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3년간 이승을 떠돌며 기력이 거의 소진된 그로서는 매일 술에 절어 꾸벅꾸벅 조는 아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꿈속은커녕 곁에 서 있어도 아들은 그를 느끼지 않았다. 이춘식은 결단을 내렸다. 수원시 외곽, 해월신당, 무당, 춘화. 그녀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으로 저승재판부 출신 신령과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수원에서 꽤 소문났지만 정작 신당 운영은 빠듯하다. 어느 새벽, 춘화는 신당 안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초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낮고 애절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산막, 변화. 수원시 통닭거리. 다음 날 아침. 춘화가 통닭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에는 낮부터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이재수가 있었다. 가게 안엔 기름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엉켜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춘화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돌아서 나갔다. 근처 약국에서 해장약 10포를 사왔다. 이재수의 입을 벌려 반강제로 하나씩 넣었다. 재수는 울컥거리면서도 삼켰다. 1시간이 지났다. 당신 누구요? 날 죽이려는 거요? 이재수가 흐릿한 눈을 떴다. 춘화는 그의 투덜거림을 손으로 막고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한테서 왔습니다. 이재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춘화는 이춘식에게 들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다. 저승재판부의 공고, 조상덕 퀵서비스, 천도제, 로또번호. 이재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건 이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날 안 도와주냐고, 왜 조상떡이 없냐고. 근데 아버지는 저승에서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먼저 나왔다. 소리 없이. 아버지. 사막, 절정, 천도제, 그리고 로또. 춘하는 이재수를 도와 아버지 이춘식의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다. 대충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재수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무릎을 꿇었다. 춘하는 그날 밤 장군신을 불렀다.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춘식 영감이 저승재판부 추첨에 들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써주십시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이상하게도 로또는 한 달 내내 1등이 나오지 않았다. 당첨금이 불어났다. 600억을 넘었다. 어느 날 아침 이재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꿈속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빛이 가득한 곳.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웃으며 하얀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숫자 6개가 적혀 있었다. 이재수는 손이 떨렸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 로또 판매점 문을 열었다. 자신감 있게, 아니 확신에 차서. 단 한 게임, 1,000원. 그 주 토요일 밤 8시 번호가 발표됐다. 1등 당첨자 정확히 10명. 이재수는 그 10명 중 하나였다.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 40억 원. 오막, 추락. 어느 모텔, 이재수 혼자. 이재수는 모든 당첨금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수령해 여행 가방 2개에 담았다. 새 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겼다. 춘하와 나눠야 한다는 약속, 아버지에게 흘린 눈물, 천도제 앞에서 무릎 꿇던 자신, 전부 흐릿해졌다. 이재수는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춘하는 신당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군신 앞에 앉아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한참 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이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한편 저승재판부 대기실, 이춘식이 흐뭇한 얼굴로 줄을 서 있었다. 아들이 잘 됐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번 판결은 분명 극락이라 생각하면서. 그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그를 찾아왔다. 이춘식이 밝은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저승사자들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 건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춘식은 영문을 모른 채 삼도천 밖으로 내던져졌다. 에필로그. 10년 후 카지노 근처 골목. 한 남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이재수다. 40억은 도박으로 탕진했다. 술과 도박이 그의 10년을 먹어치웠다. 그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앉아있다. 이춘식이다. 춘하의 장군신에게 벌을 받아 저승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여전히 이승을 떠돌고 있는 이춘식. 아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닿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늘도 차도를 위태롭게 걷는 아들의 어깨 위에서 이춘식은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밀어낸다. 차가운다. 이재수가 비틀거린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난다. 아버지는 저승에서도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배신을 해도,
그 아들이 다 망가져도 아버지란 존재는 끝끝내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꿈이 들려준 스토리. 세상 마법의 책이 열리고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